지금 막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한다, 막 전쟁 날지도 모른다, 막 이러고, 그죠? 또 벚꽃은 피어 있고, 막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여전히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국립외교원 뭐 이런 거 준비하시고 하시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이번 주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25만 명이 구급을 받대요. 그리고 요즘 청년 실험이 있어서 공무원이라든가 5급 외교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NIAT 국정원 시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들 많이 보는데 이 시험들이 대부분 이제 이 피센 유형도 그렇고요. 직무적성 검사라든가 NCS라든가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특히 오늘 우리가 언어 논리 영역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사실은 나중에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추세가 다 바뀌어서 물론 국립외교원 시험에 있는 또 행시라든가 예전에 이 외모고시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요즘에는 NCS다 공기업 채용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에도 다 나와.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직무적성 같은 데도 언어 논리 추리. 그래서, 물론 이게 피셋 같은 경우가 가장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시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공공기관이나 혹은 7급 외무영사직이나 다른 거 다 해도 요즘에는 다 이게 이제 7급에도 내려오고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걸 막 했는데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어떡할까 막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히 제가 보면 늘 얘기해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해. 나중에 이제 심화 실전 가게 되면 왜 기본이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뒤에 있는 거 그리고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때가 항상 그래요. 2월달 올해 2017년 2월에 이 피셋이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법률저널이나 뉴스 이런 거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언어 논리가 당락을 결정지었다 1차에 막 얘기를 할 정도로 헌법이 처음 들어갔어 올해. 그러니까 헌법을 학생들이 공부를 막 해갖고 어렵게 막 한 학생들이 되게 욕하면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헌법에 투자할 시간을 언어 논리를 더 할 걸 막 이러고 자료 해석도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니까 아니 왜 이거 근데 사실은 앞으로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2018년에 또 꼭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컷이 좀 올라갔어요. 원래 행시 같은 경우는 75점대 합격 컷이 이렇게 75점, 78점 이렇게 나왔는데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어요. 70점대. 근데 2016년도에는 조금 언어 논리가 약간 올라갔어 점수가. 그래서 아마 2017년도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어려워져서 한 5점 정도 떨어졌어. 근데 5점이 떨어지나 5점이 올라가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75점 이상을 맞으셔야 좀 안정권,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40문제 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제시문이 기니까 읽고 또 읽고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실전 가게 되면 특히 11월, 12월, 이제 1월 이렇게 한두 달 남겨놓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적응 훈련을 해야 돼. 실제 적응 훈련. 근데 이제 지금 아직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린 게 보통 기본기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속도가 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모두 푸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하고 이 두 번째는 40문제를 다 풀었다고 또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 정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점에서 80점. 물론 저는 80점 이상 맞을 건데요. 이런 학생이 있으면 제가 그걸 말리진 않아요. 근데 말리진 않지만 어렵다 사실은. 그래서 80점대까지가 75점에서 80점대까지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한 시간 내에 최소 38문제, 40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 10개 이상을 틀리시면 안 돼. 근데 7, 8개 정도만 이제 틀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목표로 삼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간 동안 특히 1년에서 1년 반, 뭐 길게는 2년 정도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셋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물론 이게 1차가 원래 행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사시, 뭐 행시, 뭐 외시 다 있었을 때는 뭐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1차가 왜 어떤 학생들은 보면 항상 75점이다, 뭐 80점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2차 준비 다 해놨대. 근데 1차 점수가 계속 65, 70점 사이에서 안 올라. 근데 10점, 15점 오르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볼 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지만 원래 그래 100m에서도 한 9초 때, 10초, 우사인 볼트 때 가잖아요. 그러면 0.1초 단축하는 게 어때?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 시간 내에 40문제, 뭐 90분 내에 40문제를 푸는데 90분에 40문제 못 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30문제에서 35문제 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40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그 4, 5문제를 한 4, 5분 내를 단축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또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내가 자꾸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기본적으로 한 10점에서 15점 혹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보시면은 뭐 한 4, 50점에서 5, 60점 나온다고 치면 한 15점, 20점 공부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법 어떻게 이제 좀 공부를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1년, 1년 반, 2년 정도 공부하면요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보잖아. 근데 뭐 딴 데서도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휴가철 7, 8월 혹은 추석 혹은 특히 이번에도 1월 달에 막 설날 이렇게 연휴 끼면 처음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휴가 있으면 푹 쉬고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보통. 근데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처음에는 딱 연휴를 푹 쉰 다음에 애들이 안 나타나. 너무 쉰 거야. 그래갖고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강의에 빠져 있다가 한 6개월, 1년 뒤에 다시 마음 잡고 왔어요. 또 와. 그러다가 한 또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페이스가 흐트러뜨려갖고 또 없어지고 이러는데 지금도 한참 벚꽃 피고 막 연휴 껴있고 놀러 가고 막 친구들 해외여행 간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내가 무인도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과 주말에나 이런 데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딱 연락도 좀 끊고 공부에 매진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PS8 자, 언어놀 이게 아까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한 언어 논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고 특히 난이도를 높게 느낀 점 중에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였느냐. 첫째는 과학 지문이라든가 또 어떤 내용이 자기가 친숙하지 않은 거 그건 마찬가지야. 근데 올해 항상 학생들이 올해 과학 지문 많이 나왔다고 과학 지문만 막 했더니 여러분들은 올해 보는 게 아니잖아. 내년에 보잖아. 2018년도에 갑자기 또 시험 보고 딱 나왔는데 한국사 지문이 올해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철학 지문이 이러면 어때? 아우 이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한 분야만 이렇게 왜냐면 문제 유형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피셋은 한쪽에 막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과학 지문이 좀 늘었다는 거지. 그게 예전에는 과학 지문이 안 나오고 예술 지문만 나오고 인문학 지문만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내용 자체가 또 이제 우리가 단순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좀 약간 정도 생각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문제 같은 걸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언어 논리가 제가 이제 보죠. 1번 해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형태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문의 내용적인 면, 그다음에 이 문제의 형식적인 면. 예를 들어 형식은 이제 우리가 유형,
그래서 이제 문제